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그중에서도 봉사활동,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한가요? 하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시대의 봉사활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더 중요해졌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에서 봉사활동이 쑥 빠졌으니까요. 아, 이제 진짜 비중이 줄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주 큰 오해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봉사활동은 덜 중요해졌다는 오해부터 확실하게 깨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봉사활동 중요성이 약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에 결이 달려졌다고 봐야 해요. 예전과는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 설명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까요? 한마디로 봉사활동이라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그 새로운 규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왼쪽 2015 교육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이 독립된 항목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2022 교육과정을 보세요. 항목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이라는 이 큰 틀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겁니다. 이제 봉사활동은 따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활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시간만 채우는 봉사,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프로젝트예요. 나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직접 기획하고 또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봉사활동이 중요해진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첫째, 내 주변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거 좀 문제인데? 하고 발견하고요. 둘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관심사와 진로 희망을 연결해서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예요. 보세요. 봉사는 이 멋진 탐구 과정의 마지막, 가장 의미 있는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시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우리 학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바로 문제 발견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직접 기획합니다. 해결 시도 단계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캠페인을 학교 밖, 지역사회로 확장해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 직접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기여죠. 어때요?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사가 진로 탐색과 사회 참여,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 보이시죠? 자, 이제 잠시 입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이 모든 걸 한번 바라보죠. 그러면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입학사정관 한 분이 여러분의 3년치 기록을 전부 다 훑어보는데 주어지는 시간 평균 딱 15분입니다. 단 15분 안에 여러분의 잠재력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15분 동안 수십, 수백 가지의 활동 기록 중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눈길을 사로잡을까요? 정답은 바로 활동명입니다. 입학사정관은 그 빼곡한 내용을 다 읽기 전에 활동의 제목, 즉 활동명을 보고 그 가치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활동명은 여러분의 3년을 한 줄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헤드라인이고 가장 강력한 첫인상인 셈이죠. 이 두 활동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환경봉사활동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래서 뭘 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와요. 하지만 교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 봉사라고 쓰는 순간 이 학생은 그냥 봉사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했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구나 라는 스토리가 제목만으로도 그냥 그려지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노인복지관 봉사. 이것도 너무 막연하죠. 하지만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프로젝트 봉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목에서는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 그리고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까지 그 깊이와 주도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어떤 이름이 입학사정관의 눈을 번쩍 떼이게 할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학생부를 잘 꾸미는 입시 기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육이 학생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라는 인재상은 바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모범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봉사활동은 스펙 쌓기에서 관점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그 위상이 바뀝니다. 스펙이 그저 시간 채우기와 활동 목록의 나열에 그친다면 관점은 내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어떤 문제에 마음이 움직이며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제 스펙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관점의 깊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에이 설마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6학년도부터는요, 교육과정과 깊이 연계된 이런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학생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바로 특기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변화냐고요? 이전에는 봉사활동이 행동 발달 영역에 몇 줄 언급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어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대인 특기사항에 당당히 오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건 교육 시스템 전체가 이런 봉사활동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봉사활동은 마지못해 시간만 채워야 하는 과제인가요? 아니면 나만의 색깔을 담아서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새로운 시대는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